이번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다 가려졌잖아요. 네. 조별리그의 대체적인 판세를 보면 잉글랜드 강세, 네. 독일도 선전, 네. 이탈리아는 유벤투스 빼고는 뭐 네. 그래도 어느 그렇죠. 정도 했고, 그런데 스페인이 거의 몰락 수준으로 그렇죠. 예. 좀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4팀 네. 다 올라갔습니다. 16강에. 네. 심지어 4팀 중에 3팀이 조 1위로 올라갔죠. 맞아요. 맨시티, 토트넘, 첼시가 1위로 16강, 리버풀만 2위로 16강. 근데 어쨌든 뭐 다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예. 독일은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있어가지고 5팀이나 네,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를 했죠. 그 5개 팀들 중에 레버쿠젠 빼고 16강. 예, 물론 뭐 레버쿠젠도 유로파리그로 가긴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예 탈락은 생존은 없죠. 했죠. 음.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보다는 떨어지는 게 1위는 바이언 딱 한 팀.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프랑크푸르트가 다 조 2위. 그래도 올라가면 됐지 뭐. 예, 어쨌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프랑크푸르트가 2위로 네. 밀렸죠. 토트넘이 극적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탈리아는 뭐 나폴리 너무 잘했고요. 네, 그렇죠. 인테르하고 AC 밀란도 올라갔고. 네, 근데 이제 유벤투스가 그냥 예. 밀려버린 게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충격이긴 했죠. 맞아요. 물론 뭐 유벤투스야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도 야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유벤투스가 그냥 조별리그 탈락한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충격은 스페인이죠. 네, 4팀 중에 레알 마드리드만 16강 갔고요. 네. 아이고 이거 난 지금도 어색해.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로 밀렸고, 네. 세비야도 유로파리그로 밀렸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예 탈락. 예. 꼴찌로. 야 이게 이거 가장 충격이긴 그죠? 했죠. 자 그러면 잉글랜드의 강세, 독일의 선전, 스페인의 충격적인 네. 몰락, 이런 게 왜 일어났는지 한번 좀 부버지가 네.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뭐 잉글랜드의 선전은 이미 2시즌 전부터 이루어지긴 했었죠. 그래서 2시즌 전부터는 이미 뭐 잉글랜드가 가장 많은 그 리그 포인트, UEFA 리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획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2만 점을 연달아서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해왔기 때문에 포인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2시즌 동안은 거의 독보적인 성적을 올렸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거기에는 역시나 이제 자금이죠. 돈. 예. 예. 이유를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세계의 자본들이 예. 프리미어리그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최근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뉴캐슬을 향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러지 않았음에도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팀이 뭐 5위 안에 드는 이적료 지출을 기록을 했죠. 그렇죠. 승격을 했는데 무려- 이적 시장에서 돈 지출한 게 5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23명이나 영입하면서 팀을 갈아엎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세계적인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로 막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돈들이 쌓이면서 어쨌든 예.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을 쓴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쓰긴 했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자 영입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감독? 예. 아하. 그 전까지는 좀 감독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많이 떨어졌지 뭐 예. 사실. 지금은 그 펩 과르디올라와 이제 위르겐 클롭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명장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거 있었잖아. 요즘은 프리미어리그의 뭐 한 중위권이나 뭐 네. 혹은 좀 떨어지는 팀에서 다른 리그에 있는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어느 정도 네. 콜을 하면 그냥 여기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네. 그만큼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슈퍼리그화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돈들이 모이는 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스스로도 계속 끊임없이 돈을 창출해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재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잉글랜드 팀들. 최근에는 어쨌건 간에 유스 발굴도 어느 정도씩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잉글랜드가 너무 돈만 쓰다 보니까 자체 유스 수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도 포든 있고요. 또 맞아요. 이제 리버풀도 뭐 아놀드 같은 선수도 있고 아스날은 완전히 뭐 음. 예, 유스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도 하고 음. 예, 그 첼시도 여기저기 유스들 다 보냈다가 와가지고 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 마운트하던가 리스 제임스하던가 뭐 잉글랜드가 축구협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파주 트레이닝 네, 센터 그렇죠. 같은 걸 본격화해가지고 막 안 되겠다 야 예. 우리 너무 외국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다 장악하고 있어 네. 홈그라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 선수를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센터 져가지고 한 10년 됐잖아요. 네. 그런 성과들도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런 강세인 것은 역시 돈 그거에 네. 따른 어떤 선수랑 구조 네. 그다음에 어떤 그거에 또 하나의 어떤 투자
맞물렸다. 이제는 영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선수만 영입하고 장땡이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맞아요. 예, 지도자와 이제 뉴스 발굴까지 해내면서 예. 고품격 축구 토론에 이게 장땡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예. 있고,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뭐 그냥 꾸준하게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전 근데 이제 독일의 선전에는 좀 그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들 했잖아요. 다 힘들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가 조금 더 격차를 벌렸다라고 생각해요. 딱 코로나 시기 때 더 벌렸지. 예, 그 격차를 더 벌렸고 자기네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도리어 흡수를 했죠. 그 기간에.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진짜 어려운 시기, 예. 가뭄이 들어, 홍수가 크게 나. 예. 이랬을 때 부자들은 버텨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예. 다 힘들어지거든. 원래 남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라리가나 세리에를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젠 돈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어느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더 편한 데서 뛰려고 할 텐데 이게 거부하기엔 너무 큰 돈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세미로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오케이. 그러면서 너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독일은 뭐예요? 독일은 왜냐면은 재정 건전성. 그렇죠. 여기는 무리하지 않잖아. 예. 그냥 딱 투자할 만큼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딱 내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적었던 거였죠. 반듯하지 좀 독일은. 예. 그래서 독일은 그래도 내실을 계속 다질 수 있었던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건 간에 젊은 지도자들이 독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결실이 클롭이라던가 투엘이라던가 이런 사람, 나게스만은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게스만은 심지어 예, 아직도 30대 중반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자도 성장시키고 아주 그 재정도 건전화를 쭉 유지하면서 네. 무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큰 리스크 없이 지금도 독일이 꾸준히 가고 있다. 네. 좋습니다. 이탈리아 유벤투스면 유벤투스가 그냥 그런 거잖아. 예, 뭐 유벤투스가 그런 건데 이탈리아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약간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긴 하죠. 분위기 자체는 사실 돈 차이 많이 난다며. 예, 돈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이탈리아는 지도자들이 조금 늙은 게 커요. 나이 들었다고 합시다. 예. 고령화가 좀 커요. 고령화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알레그리라던가 그렇죠. 언제적 예. 누구야 뭐 이런 거 계속 거기도 약간 좀 예. 회전문처럼 도는 게 있어요. 그 안첼로티와 스팔레티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다시 한번 혁신을 이뤄냈다는 게. 그렇지, 맞아. 심지어 스팔레티, 안첼로티 둘 다 이제는 올드 패션이다는 얘기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스팔레티도 사실 로마 때 옛날에 뭐 토티 있고 막 이럴 그러니까요. 때지 사실. 힘든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안첼로티도 에버턴에 그렇지. 뭐 바이에른에 끝났다. 나폴리에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어쩌면 이탈리아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결국 감독 네. 이게 어떤 리더십에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이탈리아의 감독들이 조금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적게 된다든지 그 상징성이 바로 유벤투스인 거고요. 알레그리. 그렇지. 그러면서 또 돈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이탈리아 쪽이. 그러니까 지금 유벤투스도 감독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뭐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충격적이라고 하는 스페인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뭐예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냐고. 코로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은 데죠. 타격이 가장 컸다. 예.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이 말라가 사태 때문에 말라가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알타니가 이제 구단을 인수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라가가 하브리까지 계속 추락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테바스 회장이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스페인 팀들이 동의했던 거였는데요. 셀러리 캡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야 말라가 망하는 거 보면서 예. 야 저거 봐라 그냥 막 흥청망청 계획 없이 쓰다가 우리 아예 그냥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 네. 야 미국에서 나온 거라는데 너 셀러리 캡 들어봤어? 우리도 그런 걸 연봉에 전체적인 캡을 씌우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지 말게 하자. 예. 라는 걸 만들었는데 법만큼 쓰게 하자 이런 그쵸. 거였죠. 비율형 셀러리 캡이라고 해가지고 법만큼만 이제 지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독일식 모델을 조금 따라가자가 됐던 건데 그때 하필 코로나가 터지니까 관중이 안 들어오죠. 수익이 줄어들죠. 근데 이 셀러리 캡 제도를 도입을 했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선수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가장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유출이 많았던 데가 바로 라리가였다는 거죠. 돈을 못 벌고 코로나 예. 때문에 셀러리 캡은 있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그 스타 플레이어들로 셀러리 캡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허. 그럼 내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그거 헐값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봉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예.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비야죠. 세비야. 그렇지. 예. 진짜 그렇게 잘 나갔다가 완전 폭망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센터백들 주축 다 다 내보냈잖아요. 나가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하나 TPO 같은 거지. 이게 사실 이게 타이밍이잖아. 네. 그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비율형 샐러리 캡을 도입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근데 그 취지는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으면은 거기에 맞게 조금 유도리 있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정책을 또 얼마나 탄력적으로 바꾸느냐. 그거 네.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 망하는 게 있거든. 바르셀로나도 결국 선수들 막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레버 땡기고 해가지고 억지로 버틴 거잖아요. 막 땡겨서 쓴 거거든. 네. 사실 지금 라리가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자산들, 미래 벌돈들을 지금 막 땡겨서 어떻게든지 막고 있는 거거든, 댐을. 네. 근데 이 뚝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지속되면. 야, 네. 이게 라리가의 이번에 충격적인 이런 결과는 어찌 보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레알 마드리드 제외하고는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야 워낙 시기상으로도 조금 맞아 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가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호날두 내보냈잖아요. 약간 좀 리빌딩의 시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주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였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어린 선수들은 주급을 적게 주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발베르데 이런 어린 선수들로 이제 팀을 개편을 했었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 때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건지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 경쟁력 보여주고 우승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끌어당기고. 아니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러면 라리가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 진짜 슈퍼리그 믿고 가는 거죠. 그죠? 그치? 지금 슈퍼리그만 보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돌파구가 이거밖에 없을 거라는 내부 판단할 것 같아. 네. 야 슈퍼리그로 가자. 네. 우리는 무조건 그냥 글로 더 밀자.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제 슈퍼리그를 조금 진행하고 있는 라이아르트라는 담당자가 UEFA랑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버리면 이제는 뭐 죽기 살기로 그거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예. 예전에는 약간은 판단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 우리 그거 안 하면 진짜 팀 망할 것 같아. 이러면 극도로 반대했던 팬들 같은 경우도 야 진짜 망하나 봐 우리 팀. 뭐 그러면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슈퍼리그는 당연히 안 그렇죠.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유벤투스나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은 그냥 야 가자. 예. 이 문제가 슈퍼리그로 흘러갈 수도 있겠네. 반면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는 반대 그렇지, 입장인 거고. 그렇지. 예. 야 우리는 안 해도 우리가 이미 슈퍼리그야. 독일 쪽은 야 우리는 뭐 리스크 안고 하진 않아. 그건 가장 먼저 슈퍼리그가 이제 도입이 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빠진 데가 분데스리가였고, 맞아.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는 하려고 했다가 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이쿠. 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팬들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예. 정부에서 그랬잖아. 니네 하면 다 그냥 없애버릴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고 예.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우 재밌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의 어떤 판세를 그냥 경기력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까지도 또 보지랑 얘기해봤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문제가 이렇게 슈퍼리그의 논쟁까지도 한번 이어질지 네. 이건 한번 지켜볼게요. 근데 어쨌건 라리가는 감독 이슈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예. 그 뭐 이탈리안 그래도 어쨌건 구간이 명간이라고 명장들이 남아 있기라도 했지. 스페인은 요새 보면은 안첼로티 제외하고는 명장 좀 애매하죠. 조금. 나는 저기 시메오네는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예. 그때 한번 살짝 스스로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서로 쇄신했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네. 변한. 난 예전에도 한번 느꼈거든. 한번 요 정도에서 딱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을 수도 있겠다. 예.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예. 요 놓치니까 약간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예.